안녕하세요. 저는 영맨. 저는 고니고니. 저는 드미드미입니다. 뭐라고요? 오늘은 어떤 거를 알려주시려고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걸까요? 최근에 CES 2022가 끝났죠? CES 2022에서 발표한 컴퓨터 관련 정보를 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모여봤습니다. 네, 이번 CES 2022는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됐고, 작년에는 온라인으로만 했죠? 네. 이번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MD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AMD에서 이번 CES에 리사수 박사님이 직접 나오셔서 발표를 하셨죠. 이번 CES 2022에서 AMD는 커다랗게 4가지 정도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고리님 혹시 4가지 뭐 발표했는지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첫 번째로는 라이젠 6000 모바일 프로세서를 공개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엔트리급인 RX 6500XT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D V캐시가 적용된 라이젠 7 5800X 3D를 공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AMD의 강력한 무기인 젠4 아키텍처의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라이젠 6000 모바일 프로세서를 공개했는데요. 기존 5000번 때는 PC와 똑같이 젠3 기반 아키텍처를 했었죠. 이번엔 젠3 플러스 아키텍처로 변경됐고요. 그러면 좀 궁금한 게 과연 이 플러스가 붙은 게 무슨 뜻인가? 플러스가 붙은 거는 일단 기존 7나노 공정에서 6나노 공정으로 조금 더 세밀한 공정으로 바뀌었고요. 세밀하게 바뀌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있죠. 전력 소비가 줄어들고 성능 향상이 된다. 네, 전력 소비가 줄어들고 성능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PCI Express 4.0 지원, DDR5 지원, USB 4.0 지원, 와이파이 6E 지원 같은 게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그래픽 카드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내장 그래픽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건데 어떤 걸로 변경되었을까요? 내장 그래픽이 기존에는 2017년에 최초 발표한 아키텍처인 메가 아키텍처 기반으로 라이젠 5000번대까지는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드디어 플레이스테이션 5랑 엑스박스 시리즈 X에도 들어가는 아키텍처죠. RDNA2 아키텍처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AMD 발표 기준으로는 성능이 무려 2배나 증가하였습니다. 2배라고 말씀하셨는데 2배가 어느 정도의 성능 차이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일단 제 내피셜인데 이 정도 성능 향상이면 데스크탑 기준으로는 GTX 105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뭐 내장 그래픽으로 롤이나 피파 온라인 이런 거는 뭐 문제없이 돌아가는 성능? 그 정도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소개된 라이젠 6000 모바일 프로세서가 탑재된 노트북은 언제 출시가 될까요? 우선 발표 회장에서는 2월부터 발매한다고 했었는데요. 이거는 뭐 노트북 만드는 회사나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이번에 RX 6500XT가 공개가 되었는데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기존 라데온 6000번대 시리즈 중에서 6600이 제일 아래 모델이었는데요. 새로운 막내로 6500XT가 공개되었습니다. 당연히 좀 성능은 떨어지지만 가격은 더 저렴하겠죠? 네, 그럼 그래픽카드 성능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성능은 이전에 AMD에서 출시한 그래픽카드죠. RX 570보다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고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엔비디아로 치면 지포스 GTX 1060보다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세한 성능은 벤치마크 자료가 공개되면 알 수 있겠죠. RX 6500XT의 가격과 출시일은 언제일까요? 미국 시간 기준으로 출시일은 1월 19일이고요. 가격은 $199입니다. 그런데 요즘 뭐 가격은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냥 이게 공식 가격이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RX 6500XT로 플레이 가능한 게임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1060 정도로 예상되니까요. 그러면 뭐 배틀그라운드나 뭐 로스트아크 이런 거는 다 무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요? FHD 해상도 60프레임 기준에서요. 세 번째로 3D V캐시가 적용된 라이젠 7 5800X 3D가 공개가 되었는데 3D V캐시가 뭘까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두고 가겠습니다. 3D V캐시가 뭐냐면요.
기존 여기 5800X CPU 있잖아요. 여기다가 CPU 메모리를 추가로 쌓은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PU 내부에 들어가는 메모리 L3 캐시가 기존 32MB에서 96MB로 증가한 모델입니다. 그러면 3D V 캐시가 적용되었을 때는 뭐가 더 좋아지는 건가요? CPU가 일반적으로 L3 캐시 용량이 증가하면 게임 성능이 좀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AMD CES2022에서 발표한 내용 기준으로 보자면 인텔의 최상급 CPU인 i9 12900K보다 게임 성능이 더 좋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벤치마크 자료가 공개되면 자세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제품의 출시일은 언제일까요? AMD 공식으로는 봄에 발표한다 했어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새로 CPU라고 하는데 인텔처럼 혹시 캐시 변경이 되는 건가요? 이 제품은 AM4 스퀘트 그대로 유지하고요. 사실상 이게 AM4 마지막 제품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일부분이 소개가 된 젠4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외형적으로 CPU 위에 히트 스프레더 모양이 좀 바뀌었죠.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하죠. 5나노미터 공정으로 바뀌는데 TSMC 5나노 공정에서 똑같이 생산되는 CPU가 정말 유명한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이폰에서 사용되는 애플의 A15 칩셋. 그리고 성능으로 엄청 유명한 제품이죠. 맥북이나 맥북 프로에 들어가는 M1, M1 프로, M1 맥스가 다 이 TSMC 5나노 공정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I 익스프레스 5.0 지원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드디어 DDR5로 변경됩니다. 그러면 이 제품은 언제 출시가 예정일까요? 우선 2022년 하반기라 발표를 했고요. 제 예상에는 이전 젠2 아키텍처 발표하는 것처럼 대만 컴퓨텍스에서 좀 상세한 정보가 공개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또 5월 24일 대만 컴퓨텍스 개최일을 한 번 더 기대해 봅시다. 다음은 엔비디아 소식인데요. 지포스 RTX 3050이 발표가 되었는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RTX 3050 같은 경우에는 기존 GTX 1650을 대체하는 격으로 나왔고요. 50급 정말 이렇게 낮은 라인업인데도 레이트레이싱 코어와 텐서 코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레이트레이싱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성능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발표 자료 기준으로는 1650보다 1.5배 더 성능이 좋다고 했죠. 그 정도면 딱 1660 슈퍼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레이트레이싱이 아니라 1660 슈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RTX 3050 가능한 게임을 알려주세요. 그냥 FHD 해상도 기준으로 해서는 웬만한 게임은 다 돌아갑니다.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같은 개팍하게 고사양의 게임 제외하고요. 그럼 출시 일정과 가격은 어느 정도로 나왔을까요? 공식 출시일은 미국 기준 1월 27일이고요. 판매가도 미국 기준 $249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바일 RTX 3070 Ti, 3080 Ti가 새롭게 출시가 되었는데 데스크탑 그래픽카드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명칭이더라도 한 등급 더 낮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바일 아무래도 전력 효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클럭을 낮게 잡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RTX 3080 Ti, 3070 Ti의 성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엔비디아 오피셜로는 3080 Ti는 QHD 해상도 기준 울트라 옵션에서 120프레임 이상, 3070 Ti는 QHD 해상도 울트라 기준에서 100프레임 이상입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컴퓨터 본체 치우고 노트북 꽂아서 해도 될 정도의 사양인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픽카드 사는 바에는 노트북 사는 게 낫겠네요. 추천조립 PC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애플에서 스티븐 잡스가 많이 말했던 One More Thing을 외치면서 등장한 주인공이 있었죠. RTX 3090 Ti가 등장했는데 이거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성능이 나올까요?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GDDR6X가 24기가 들어있고 RTX 3090에 들어간 칩셋이랑 같은데 커팅 칩셋이 아니고 풀 칩셋이 들어갈 것 같아요. 성능이 조금 더 좋을 거라는 거죠. 제 생각엔 한 5% 정도 높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는 1월 말쯤에 공개되는 성능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죠. 루머로 돌았던 12세대 S 시리즈가 공개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S 시리즈는 어떤 제품일까요? 보통 인텔에서 말하는 S 시리즈 같은 경우는 기존 K 시리즈보다 조금 더 클럭이 높은 모델들, 이런 제품들을 따로 S 시리즈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요. 싱글 코어 기준 최대 부스트 클럭이 5.5GHz나 됩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당분간은 게이밍 PC 최강자는 12900KS가 계속 유지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12세대 모바일 프로세서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인텔 12세대 데스크톱에 들어갔던 아키텍처죠. 엘더레이크 기반으로 만든 모바일용 칩셋이고요. 제일 큰 특징으로는 싱글 코어 기준 최대 5GHz나 오르고, 그래서 이전 세대 대비 40%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AMD CPU와 비교하면 대부분 게임에서 높은 프레임 측정이 된다고 일단 주장은 하고 있는데, AMD도 그래서 새로운 CPU가 나오죠. 6000 시리즈. 그거랑 다시 비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모바일 프로세서인 P 시리즈도 나왔던데 이건 어떤 모델일까요? 기존 인텔 라인업은 TDP 45W짜리 H 시리즈, 15W나 9W U 시리즈가 있었는데 요번에 28W 소비로 P 시리즈를 내놨더라고요. 기존 울트라북에 많이 쓰였던 U 시리즈보다 성능이 일단 2배 더 좋다고 하네요. 이거는 나와봐야 알겠죠? 인텔 아크 GPU에 대해서는 나온 내용이 없을까요? 아쉽게도 없습니다. 사실 인텔에서 제일 공개를 기대했던 게 인텔 아크 외장 그래픽 카드였는데, 데스크탑 관련 내용으로 발표한 게 i9 12900KS밖에 없는 게 좀 많이 아쉽네요. 좀 인텔도 그래픽 카드를 좀 내놔야 AMD, 엔비디아 좀 3파전을 벌이면서 그래픽 카드가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좀 늘어날 텐데 말이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보죠. AMD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노트북용 CPU 라이젠 6000 시리즈를 공개했고요. 내장 그래픽 성능이 거의 2배 향상된 게 최고 특징이었죠. 데스크탑 CPU로는 라이젠 7 5800X 3D L3 캐시가 조금 더 추가된 게이밍 특화 CPU가 발표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래픽 카드로 엔트리급인 6500XT, 마지막으로 맛배기로 젠4 아키텍처 얘기를 살짝 했었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 쪽으로 RTX 3050, 좀 1650이나 1660 슈퍼를 좀 대체할 만한 모델을 발표했었고요. 추가적으로 원모띵 3090 Ti를 발표했는데 이거는 좀 1월 말쯤에 공개될 예정. 마지막으로 인텔 같은 경우는 노트북 쪽은 엘더레이크 12세대 GPU에 대해서 집중 설명했고, 데스크톱 쪽으로는 12900KS만 발표했습니다. 외장 그래픽 카드 좀 발표하는 게 아쉽네요. 네, 지금까지 CES 2022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고니고니 영맨 김일민이었습니다. 뿅. 뿅!